금리 인하가 언제쯤 나오는지, 금리 인하 따라서 경기 침체 속도가 결정돼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저는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한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투자 캠퍼스에서 얘기 드린 투자 컨설팅. 자, 오늘의 투자 컨설팅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 내용은 바로 1주택자의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자, 이런 대출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나올 때마다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 오늘의 사연을 먼저 보시면 현재 대출 없이 1주택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올해 일반 대출을 받아서 이사 후에 신생아 특례로 대안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사를 할 때 신생아 특례가 될까요? 신생아 특례를 위해서 넓은 평수로 가고 싶은데 현재 1주택자 보유자의 대출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캠퍼 투자 컨설팅에 너무나 잘 오셨다. 여러분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오늘 29일부터 시작되는 금리 1%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죠? 금리 1%대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자,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27조이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실거주 의무가 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보면 거의 디딤돌 대출하고 조건이 거의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관련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주택 가격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9억 원 이하예요. 10억 원이 넘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라는 거. 다만 읍면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라는 사실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 2024년 출생을 적용했는데 2년 내, 자, 올해부터 하면 2024, 2025까지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올해까지만 가능하고, 자, 연소득을 정말 어떻게 보면 대폭 올렸어요.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된다는 것은 합산이긴 하지만 1억 3천만 원 된다는 것은 웬만한 서민들은 다 가능하다. 그리고 순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그리고 임신 중에 태아는 미포함이다. 일단 출생을 하시라는 얘기고, 자, 한도나 금리는 최대 5억까지 되고 금리는 1.6에서 3.3%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1.6에서 3.3이 되는데 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중에서 8,5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1.6에서 2.7까지. 아무리 높아야 2.7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 이 8,500에서 1억 3천만 원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2.7에서 3.3%라는 사실. 소득이 높으면 금리 수준도 좀 올라간다. 여기에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부불금술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2년에 아이 더 태어나면 금리 인하 혜택과 기간 연차들이 혜택이 있는데 일단 0.2% 더 인하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년 연장 더 해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죠? 5년 연장인데 최대 15년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고 중대금 대출은 불가하다는 거. 양쪽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래 되면 거의 공짜로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통사항은 무주택자에게 제공이 되고 주요 포인트는 자산 기준인데 전세 자금은 또 이 부분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전세 쪽은 웬만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죠? 소득만 1억 3천 미만이 되고 애만 넣으면 전세는 자금은 다 된다는 거. 이는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지금 이 특히 아파트 가격 등을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 이 부분을 너희들 서민들이 다 받아라. 모든 지금 저출산이나 아파트 대책이 그런 느낌이 저는 좀 강하게 들어서 뭐 이거는 저만의 착각인가요, 여러분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세자금 조건을 보면 자, 똑같습니다. 그죠? 소득 기준은 연 1억 3천만 이하고 자산 기준은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자, 전세가액이 수도권과 그 이외 지역에 좀 다르게 적용되는데 수도권은 자 5억 이하입니다. 그 외 지역은 4억 이하고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 수준이라든지 뭐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은 차등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전세금 조건도 뭐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면 앞서 똑같네요. 그죠?
근데 이 소득 수준은 전세가면 좀 다른데 전세가면 7,500만 원. 앞서는 구입은 8,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500만 원 이하라는 거고 1.1에서 2.3%고요. 그다음에 7,500원에서 1억 3천만 원 2.3에서 3.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일반 대출을 받아서 이사 후 특례 대출을 대안할까요? 아니면 주택 처분에 이사하면서 할까요? 근데 이 대안 대출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존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 금리가 낮잖아요. 훨씬 더. 그죠? 자, 그리고 구입자금 대안은 1주택 가구를 허용 검토하되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이다. 전세자금 대안은 현재 거주 중이신 기존 대출 대안. 자, 이 얘기는 즉슨 자, 가지고 있는 처분 후에 일반 대출을 받아서 특수화 대안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집을 지금 뭐 허용을 검토한다는 거죠. 대신 바로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땐 집을 처분하시면서 신생아 대출로 바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준비물을 좀 보시면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 자, 신분증,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그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 또는 출산 예정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까 당연히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소득 증명 서류, 주민등록 등본 인강증명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동산 계약할 때 거의 다 이거 솔직히 출생 또는 출생 예정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좀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신청 기간에 따라서 상의할 수 있으니까 사전 확인은 필수. 여기서 뭔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고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준비물은 이렇고, 그다음에 신청 절차는 어떠냐? 신청 절차는 기존의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금 이 등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단 로그인 하시고, 자, 필수 항목에 입력비 신청을 하시고 전화로 서류 안내를 받고 서류 등기 발송 또는 스캔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심사 후 승인을 받고 시급은행 방문, 그 다음에 대출 약정 서류 작성,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시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신청 절차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자격 요건은 신청 기준 2년 이내에 태어난 아기부터 있고 택자 한 장. 그렇지만 지금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한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련해서 오늘 질문자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앞서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100년짜리도 지금 나왔었고, 그죠? 청년 도약계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주택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택 가격들을 받쳐주는 그런 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 같은 특히나 빚이 없어. 물론 평수를 넓혀가면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승자 같은 경우는 자금리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금리는 어느 정도 고점이 올랐고 이제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죠? 높아요. 그런데 주택을 비롯한 이 아파트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2024년도에 글로벌 경기가 별로 좋지를 않다. 특히 전일 방송이었습니까? 미국의 이 관련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민간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내가 주택가격 9원짜리를 샀다 칩시다. 이게 주택일 수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대부분 아파트겠죠. 그죠? 아파트 9억에 샀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특히 지방에서 지금 마이너스 50% 된 아파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방 할 때 항상 먼저 얘기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데가 대구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도 대구 계시고 아직 진짜 지인들 많이 대구 살고 있고 대구 부동산을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구 쪽에 문제가 좀 있고 특히 대구 쪽에 보면 수성구 쪽 학군이 좋거든요. 서울로 치면 강남이에요. 수성구 쪽에 신생 아파트들도 지금 가격들이 절반 이상으로 내려온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근 경기나 아파트값 상승을 해서 2, 3년 뒤에 아파트 지금 짓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되면 가격이 또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장점이 뭡니까? 신생아를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금리를 아주 내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몇 프로? 1.6에서 2.7%대. 근데 우리 팬데믹 때 생각해보면 그때 금리가 1% 미만 나가면서 이때 대출 금리가 3% 전후였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값이 9억짜리가 5억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뭐 최대 5억이라 칩시다. 근데 집값이 5억이야. 갚을 맛 납니까? 저금리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갚을 맛이 나겠냐고요.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9억이 15억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제 방송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택가격 하락은 저는 올해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정책들이나 움직임들은 이 4월 정천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금 그다음에 세액 이런 쪽이 엄청나게 혜택을 주겠다면서 참 더 표심. 그래서 뭐 전일 같은 게 저출산 대책도 나오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부족했던 뭐 세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딘가를 메꿔 넣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 속도가 더 빨리 침체될 수도 있고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피치 못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가만히 있으라니. 지금 오늘 특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2년 이내까지 있으니까 저는 부동산 경기 추이를 좀 더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금리 인하가 언제쯤 나오는지 금리 인하 따라서 경기 침체 속도가 결정돼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저는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한다. 아시겠죠? 굳이 정부가 좋은 정책에서 이용은 해야 되는데 시간을 또 2년씩이나 줬잖아요. 그죠? 2년씩이나 줬으니까 요거를 최대한 빼먹자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반보다는 지금 이걸 후반 때 2년 이내 그 시점에서 결정을 하시면 아파트 가격이 되든 주택 가격이 되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투자 캠퍼스 내용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은 월요일 어김없이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